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를 또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막산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 섹션은 바로 경찰의 입장과 유족의 입장, 그 둘 사이의 쟁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점,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의 이야기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 발생입니다. 2019년 9월 25일 한 남성은 집에 들어가 자신의 아내를 찾게 됩니다. 37세였던 아내는 집에 온데간데 없이 한 장의 종이만을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적어놓은 종이에는 이걸 보는 순간 나는 없다고, 이승에 없다고 생각해라 라는 일종의 유서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그걸 봤던 남편은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했고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약 5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가막산에서 발견됩니다. 수색견에 수색을 통해서 발견됐는데 시신은 발견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약 4일 정도를 부검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에 서울로 갔던 부검 결과가 끝난 뒤 돌아가신 분, 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장례를 치러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장례 준비를 하고 발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밤 11시 30분에 아주 엄청난 일을 알게 됩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염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나 그래도 얼굴 봐야겠다. 내 딸아이니까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으니까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제서야 아신 겁니다. 발인 전날 말이죠. 얼굴 없는 시신은 자신의 딸을 얼굴도 없이 화장을 할 뻔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자, 이게 사건의 일단 시작입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출발해보고 싶은데요. 쟁점 하나입니다. 머리 없는 시신을 고의적으로 경찰이 숨겼다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신 발견 당시인 1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전까지는 분명 경찰은 통신 같은 걸 통해서 마지막 통신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견을 통해 가막산 위주를 수색한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즉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족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당시에 검안을 하면서 병원에서요, 검안하면서 한 사람만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신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두 분이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안 들어가셨고 사위와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두 분이 들어가셔서 이제 고인을 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얼굴이 너무 흉측스럽다. 너무 잔혹하다. 그러니까 얼굴은 보지 말아라. 얼굴 아닌 밑부분만 봐라. 그 옷이 맞는지만 확인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해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신 뒤 밑에 있는 옷만 보고 신원이 맞다, 그때 입고 나갔던 옷이 맞다, 이렇게 돼서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난 겁니다. 부검이 끝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한 번도 얼굴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얼굴을 보겠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이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족분들의 입장은 경찰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은 두 가지 분류는 아닙니다.
당시 연락을 했던 담당 경찰은 나 그때 얘기했는데? 당시 통화 내역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당황하셨던 아버지가 바로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서 사진 찍은 거, 아이 찾자마자 사진 찍은 거 줘봐봐요. 사진 갖고 있죠? 라고 했더니 갖고 있어요. 그럼 당장 보내주세요. 경찰서로 오세요. 아니, 내가 경찰서 가기 전에 사진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 왜 자꾸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며 신경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얼굴이 왜 없는 거냐? 라는 질문에 나 당신 사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 입장에 대해서 사위에게 말을 했으면 사위가 전달을 안 한 거다 보니 확인해봤더니 사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경찰에 전화가 와서 당시에 그 부분을 녹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외부에 공개가 된 거지요. 녹취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아 저렇게 공개해드리진 않고 내용만 보더라도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일 당장 찾아서 머리를 저희 보고 찾아놓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경찰의 말입니다. 사위가 그래서 수색을 좀 해달라는 거죠. 경찰분이 그럼 만약에 못 찾으면 안 하실 거예요, 장례식을? 이게 좀 질문이 조금 이상한 부분인 거죠. 아버님은 찾으실 때까지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무조건 사장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가서 저도 다 해야 되겠네요. 저도 경찰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아니, 요청만 해달라는 거죠. 요청하면 제가 나가야 돼요. 그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치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대화들입니다. 자, 이게 담당 형사의 이제 얘기였죠. 근데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경찰의 공식적 입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감악산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시신을 수습하려 했는데 약간 절벽 중간에 위치해서 경찰 직원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해 당시 119를 불렀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 자체를 유족들도 함께 있었고 119도 동원됐기 때문에 이 목이 없다라는 부분을 애초부터 숨길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찰 측, 경찰의 입장은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담당자와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유족분들의 입장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요,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해야 될 사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유족의 입장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초부터 자신의 부인, 자신의 딸아이의 머리가 없다는 걸 알았던 유족이 장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경찰이 머리 없다는 걸 우리에게 숨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애초부터 머리가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거죠. 자, 경찰의 공식 입장문을 확인해보면 다만 시신의 머리를 찾는 게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직원 일부가 유족들에게 짜증을 낸 것 같다며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분명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유족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인데요, 이걸 모르신 상황에서 만약에 화장을 했고 그렇게 장례 절차가 끝났고 사망신고가 끝났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감악산에 유골이 발견됐다라는 상황이 되면 공권력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골에 대해서 DNA 분석을 할 거고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해봤는데 실종자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치아 분석을 해봤다. 여기 치료받은 기록까지 확인해봤다. 국적을 확인해봤다.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발견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도 머리가 없는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당 형사의 녹취록의 결과에 나오지요. 만약에 못 찾으면 안 하실 거예요, 장례식을? 이라고 했다는 거. 그러면 머리가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머리가 없는 시신인데 장례식을 치른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경찰분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가 없다. 시신은 나왔다. 일단 머리가 없는데 뭐 장례는 치러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둘러서 유족분들이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면 경찰 쪽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의심을 하겠죠. 아니 왜 장례를 서두르지? 뭔가 이상한데? 당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형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수사의 방침이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요.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생겼다라는 문제, 이 문제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책임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달을 못 받은 건 확실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짜증을 내시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라고 한 그 말이 참 신경에 쓰입니다. 그러면 대가가 있으면 하셨을까요? 라는 생각도 참 듭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들었을 때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유족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말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쟁점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느껴지시지요. 이제 쟁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쟁점 두 번째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잘못 전달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올바르게 이해를 해보면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쟁점 둘. 수사를 종결하고 화장 처리를 빨리 시키려고 했다라는 의문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겉으로 나온 사실, 우리한테 지금 알려진 사실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신 발견은 11월 14일, 그리고 4일 사이에 부검이 시작됐고 부검 결과는 끝났습니다. 당연히 머리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는 나중에 나오니 말이죠. 11월 18일 시신 인도 결정이 난 겁니다. 국가수와 검찰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셔도 됩니다 라고 하며 넘어온 거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사건 종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 종료에 대한 문제는 검찰 측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변사 사건을 종료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신에 대한 증거 확보는 끝났으니 이제 시신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즉 사실관계 확인은 끝났습니다 라는 표현만 한 겁니다. 그게 끝이지요. 즉 유족의 의견대로 장례를 치러도 됩니다 라는 검찰 측 의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장례를 치러도 좋다라는 말에서 경찰이 장례를 치러도 됩니다. 장례 치러도 무방합니다. 라고 머리가 없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얘기하는 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경찰은 아직 표현대로 아까 경찰 공식 입장을 보면 머리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머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책임질 수 있었을까라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머리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야, 이 사건 이상한데? 이거 단순 실종 아닌 것 같아. 자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화장하십시오라고 했던 이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즉 국가수와 검찰에서 제시를 한 건 이제 시신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는 서류인 거지, 경찰의 입장에서도 시신이 온전하게 다 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권유할 수 있겠지만 시신에 머리가 없고 경찰도 알고 있는 대로 머리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례를 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겠죠. 장례하셔도 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머리가 안 나온 거 아시죠? 만약에 시신 일부인 머리가 나왔는데 저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다 보니 좀 다른 의혹점들이 제시가 되면 그때는 시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적인 게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말이죠. 해서 시신을 차가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냉동고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게 사실 맞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게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본인들은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자살 사건. 가능성은 하나도 열어두지 않고요. 다만 중간이 복잡하니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중간을 짜맞추기 위한 식이 아니었을까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보다 이 두 번째 쟁점의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위에서는 설명했는데 못 들으신 거겠죠? 아니요. 여기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검안서를 받아본 경찰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안 그러겠지만 아니길 바라고 그리고 명명백백 밝혀줘야 되겠지만 만약 다른 문제로 수사 전환이 발생되며 이게 실족사거나 혹은 타살 의혹점이 단 1%라도 나오게 되면 그땐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땐 유족 책임인가요? 아니 유족분들이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 증거가 없어요. 이럴 건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쟁점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쟁점 하나와 쟁점 둘에 대해서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왜 이야기를 다 안 해주지? 이상한데? 근데 이야기를 다 안 한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할 두 번째 파트, 바로 우리가 갖는, 유족분들이 갖는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월 18일 밤에 머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한 뒤 다음날 수색이 들어갑니다. 11월 19일 오후에 수색한 뒤 1시간 만에 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가 발견된 지점이 150m로 굴러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경사면이 존재하니 말이죠. 근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산 쪽 방향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낙하면 때문에 위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뭐 부패가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산짐승이나 들짐승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빨 자국이나 이런 깨진 흔적 같은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가 보여준 데서도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검사는 이 사망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변사 사건에 대해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의 수를 두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긴 합니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몸과 머리가 분리가 돼? 누군가는 그러지요. 50일 뒤에 발견되었다. 목을 매달았고 50일 정도 지나서 뭐 산이다 보니 습하고 비도 오고 보니까 부패가 진행되면서 분리가 됐나 보다. 그래서 몸은 떨어지고 머리는 이제 밑으로 굴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똑같은 되게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건입니다. 비슷한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사를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과거에 발생됐던 겁니다. 2016년 6월 27일에 나왔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옷은 다 입고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당시 수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이 모두 등산복 차림으로요, 얼굴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신원도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의 경찰은 살해한 듯 신원을 감추기 위해 훼손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까지,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수로와 가까운 목산교 인근에 A씨가 운전한 차량과 함께 밧줄이 있었던 점까지 미루어 투신 가능성도 있다. 모든 가능성, 즉 증거 자료까지 나왔음에도 차량에 뭔가 자살에 대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타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 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며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출발을 했지요. 이게 여러분이 봐도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당연한 상황이죠. 어딘가에 딱 꽂혀서 출발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발견된 지 하루 만인 27일 머리 부분의 시신도 찾아내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검결과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바로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머리 없는 시신,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가수는 이날 오후 시신에서 목을 맨 채로 투신했을 때 발생하는 흔적이 나왔다.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과정에서 머리와 몸 부위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온다면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건 시간적인 편차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50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부패 정도가 심해서 1차 검안에서는 그래도 뭔가 목을 맸다라는 거에 대한 힌트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 경찰분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공통점은 이겁니다. 수색. 똑같은 사건입니다. 수색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실족을 했다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어 등산로 옆이었습니다. 떨어진 장소가 말이죠. 발견된 장소가. 그럼 만약에 경찰의 입장에서 등산로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옆쪽에 있는 5, 60m 떨어진 공간이다 보니, 그러면 혹시 이쪽으로 굴러 떨어졌나? 그러면 거기에 나무나 혹은 나뭇가지 같은 게 꺾여 있나? 그렇게 되면 뭔가 사람이 굴러 떨어졌다는 흔적들이 나오지요. 그 흔적을 찾았어야 됩니다. 둘, 밧줄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자살에 대한 흔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수색의 기본이 말입니다. 그리고 셋,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 시신을 애초에 발견했을 때 목이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요, 왜 주변 검수색을 안 했을까요? 왜 그냥 그대로 갔을까요? 뭔가 봐도 이상하다는 건 본인들도 알았을 텐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판단해서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입니다. 시신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부러진 흔적도 없고 까진 흔적도 없다. 그리고 밧줄을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즉, 자살의 증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서요. 유서에 대한 것도 정황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수색을 안 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해놓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냥 집에 썼던 글이 하소연 푸념이었다가
그냥 하소연 푸념하기 위해 그냥 산행을 하시다가 실족한 거라면 그 경우의 수는 어떠한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유류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받아봤을 때 정말 이상해, 미스테리에 이쪽으로 자꾸 빠져들면 안 되지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수사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온 게 없지요. 정확히 표현하면 자살의 증거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자살이라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이라고 결정을 하는 건 처음에 유족분들이 이런 종이를 남기고 나갔다라고 했을 때가 수사가 시작이 된 거지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어떤 상황이 된 건지 경찰 측은 그럽니다. CCTV상 그 산에 도착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 그 다음은요.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이 다 완벽하게 맞춰져야 그 다음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살도 사람의 죽음입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약 결과가 그냥, 시작이 그냥, 중간은 복잡하니까 자살로 하자, 자살인 것 같잖아 로 끝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건 의문점과 의혹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혹시 타살 아니야? 혹은 뭐 다른 사건 아니야?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하기도 너무 이르다라는 문제죠. 수사가 아무것도 안 됐으니 말입니다. 한 달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국가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경찰분들은 더더욱이 유족분들에게 장례를 하라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시신 자체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건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봤을 때 아무런 증거가 지금 없지 않아요.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사건의 종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 과정마저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대충 처리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가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이 두개골, 정말 두개골이 어떤 두개골이었을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종자를 확인해봐도 안 나온다, DNA가. 이런 사건의 결과물이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